네, 앞서서 중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전에 들으셨듯이 중국의 12월 수출 무역 수지가 예상치를 큰 폭으로 뛰어넘으면서 아시아 주요 증시 일제히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코스피 계속해서 보합권에 머무르다가 이 시각 현재는 0.5%의 상승률로 단숨에 2,000선을 뛰어넘었습니다. 코스피 선물도 이 소식으로 인해서 좀 급반등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옵션 만기일과 관련해서 또 자세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KTB 투자증권의 박문서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계에서 선물 매수 좀 오류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또 옵션 만기일에 대한 이에 따라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오늘 일단은 지금 잘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전반적인 상황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미청산 차익 잔고가 2011년 11월 28일 이후에 유입이 돼서 아직까지 청산되지 못한 잔고가 한 12조 5천억 정도 내외로 되기 때문에 사상 최대 규모고요. 최근에 11월 12일 이후에 차익 잔고 설정된 물량들 보더라도 3조 2천억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만기가 계절적인 부분에서도 청산이 가장 압력이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가 높은데요. 현재는 일단 우려는 높지만 실질적으로 차익 잔고 청산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다만 이제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아직까지 안심하고 시장을 바라보기엔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감까지는 계속 좀 눈여겨볼 지표들의 내용들이 있는 것 같고요. 준비한 그림을 하나 보면서 왜 차익잔고 청산이 좀 어려운지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익잔고 청산의 어떤 출구 전략은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장중인 시장 베이시스 하락을 이용해서 선현 차익 거래로 청산이 되던가 아니면 현재와 같이 옵션 만기 때 합성 선물을 통해서 선물을 만들어서 이제 합성 선물로 연계시켜서 오늘 마감 동시효과에 청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시장 베이시스 하락을 이용해서 청산하는 방법들을 보면은 최근에 베이시스 흐름들은 만기 이후에 11월 만기 이후에도 굉장히 높은 시장 베이시스 초강세라고 표현할 만큼 높은 베이시스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어제까지 한 7,900개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베이시스가 최근 들어서 다소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 베이시스 밴드를 보면은 1.20포인트 정도까지도 내려오고 있고, 오늘도 장중에 1.20포인트에서 1.50포인트 밴드를 형성함에 따라서 다소 좀 차익거래 쪽에 물량이 나오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대규모로 물량이 나오려면은 베이시스 한 1포인트 근처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익잔고 청산이 그다지 활발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베이시스가 여전히 오늘 1.2까지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전히 그래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상 최대 규모로 쌓여있는 차익 잔고가 지금 출회가 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자면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예, 준비한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작년까지 이 옵션 만기나 동시 만기 때 가장 이제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은 국가 지자체였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거래에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고 또 회전율도 높았기 때문에 매번 만기 때마다 이제 국가 지자체 움직임이 중요했는데, 올해는 좀 사정이 달라졌죠. 비과세 혜택이 소멸됨에 따라서 모든 매매 주체들이 세금을 다 내야 되는 상황에서 결국은 경쟁 우위에 있던 국가 지자체도 함께 세금을 내야 되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조달금리가 낮은 외국인 쪽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데 외국인들 최근 들어서 11월 12일 이후에 1조 4천억 정도 설정됐고요. 오늘도 시장 베이시스 1.20포인트 정도 내려오니까 한 500억 정도 현재 청산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하나 청산이 좀 활발할 수 있는 곳이 이제 금융투자입니다. 이쪽은 이제 증권사들 프랍 쪽 자금들을 활용해서 이제 차익거래를 최근에 했는데, 워낙 베이시스가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이전에 차익거래를 거의 하지 않았던 금융투자나 보험, 투신 쪽도 매매가 활발했는데, 오늘 이제 금융투자 쪽 청산들도 비교적 활발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일부 이제 투신이 오늘 매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관찰의 1순위는 외국인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금융투자 쪽, 증권 쪽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지금 시장 베이시스는 한 1.57, 1.6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장중 한때 1.2까지 내려오면서 외국인도 이 차익 거래를 조금 청산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전에는 또 하지만 이렇게 베이시스가 이례적으로 고공행진을 이어나가면서 외국인이 차익 거래에서 계속해서 순매수를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외국인 선물 매매의 최근의 특징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시장 베이시스 장중 흐름이 차익 거래 이제 잔고 청산과 더불어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이시스 흐름이 중요한데요. 장중에는 이제 베이시스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영향력이 높고 지배력이 높은 게 이제 외국인 선물 매매입니다. 선물 매매의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11월 만기 직후에 외국인들 선물 매매가 매도에서 매수로 방향을 틀었고요. 12월 만기 직전까지 한 3만 3천 계약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전체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차익거래 쪽에 연계된 선물 매도 포지션까지 감안하면 4만 계약 넘게 외국인이 대규모로 선물을 사면서 베이시스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차익거래도 많이 유입이 됐고요. 그런데 12월 동시만기 이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청색 굵은 실선으로 나타내고 있는 외국인 선물 매매를 보면 뚜렷한 방향성이 없고요. 예. 최근 들어서는 매도를 다소 좀 강화하는 모습들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결국 이제 시장 베이시스의 고공행진을 지속하기는 다소 좀 어려운 상황이고, 다소 좀 이번 만기 직후에도 외국인들의 시장에서의 선물 시장에서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으면 베이시스는 점차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의 장중 선물 매매가 매도로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베이시스가 1.2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면서 오후 들어서 차익거래 쪽의 청산이 다소 좀 활발해질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베이시스의 동향을 이에 따라서 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한 1.1 정도 이하가 되면 또 많이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 베이시스의 동향도 물론 중요하고 그리고 합성 선물과 연계된 물량도 중요하다라고 앞서서 짚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자세하게 어떻습니까? 예,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익 장고들이 청산될 수 있는 방법은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베이시스 하락을 이용해서 청산하는 방법, 또 합성 선물 쪽, 그러니까 선물을 옵션을 합성해서 선물을 만들어서 이제 청산하는 방법인데 그 전략은 컨버전 쪽 이제 전략인데요. 여기에 청색 다소 좀 짙은 실선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컨버전 가격입니다. 컨버전 가격은 주초 마이너스 1.90 포인트 저점을 찍고 어제 반등을 했고요. 오늘도 오전에 마이너스 1.5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오름에 따라서 다시 마이너스 1.70 근처로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쪽 컨버전이 연계되려면 마이너스 1.20포인트 정도까지는 올라와 줘야 됩니다. 네. 결국은 아직까지는 좀 갭이 있는데, 만기일 변동성을 고려하면 마이너스 1.20포인트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후 들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지수가 하락하는 과정들이 전개된다면 컨버전 가능성들도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다. 현재로서는 연계된 물량이 거의 없는 상태지만 가능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베이시스 흐름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좀 관심을 두고 지켜볼 만한 지표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규모로 차익 잔고가 청산될 가능성은 지금 낮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주의 깊게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우리가 꼭 어떻게 기억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예, 뭐 체크 포인트는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장 베이시스는 1.10포인트 정도 언더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포인트 근처까지 가면 장중에 한 3천억에서 5천억 정도도 오후 들어서 청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많이 쏟아지면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수준이면 그냥 시장에 큰 영향 없이 끝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컨버전 가격은 마이너스 1.20포인트까지 올라와 주느냐 그리고 금융투자나 외국인 쪽에서 컨버전을 잡고 있느냐 이 부분들이 오후 들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들 잔고들이 청산됐을 때 이제 받아주는 쪽에서 비차익 쪽 외국인 매수세가 최근에 유입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일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익 거래 쪽에서 나오는 물량과 외국인 쪽에서 비차익 쪽의 매수 강도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수급적으로 역학관계가 형성되느냐 이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 염두를 해보시면서 오늘 옵션 만기일 마지막까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또 만기일 이후의 시장의 방향성일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분간은 좀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박스권 흐름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일단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되고 주요 기업들 실적이 발표돼야만이 시장 방향성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일단 선물 시장과 관련해서는 차익장고 이제 이번에 청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네. 부분들이 이제 중요 이슈인데요. 준비한 그림을 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계절성은 연말 배당을 받고 난 이후에 연초에 1월 옵션 만기까지 가장 차익 거래가 청산이 활발한 것이 일반적인 이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3월 만기까지 연차적으로 이제 꾸준히 청산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차익장고 절대 규모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청산도 현재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1월 옵션 만기 이후에도 3월 만기까지 차익장고 청산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상당히 수급적으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결국 이제 지수의 어떤 상승을 다소 좀 가로막는 수급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과거에 이렇게 이제 차익장고가 많이 쌓였을 때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였느냐 과거 흐름들을 보면은 네. 비차익 쪽 외국인 매수세가 비교적 활발하게 유입될 경우에는 이 물량이 외국인 비차익 쪽으로 흡수되면서 지수가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외국인 쪽의 비차익 매매가 어느 정도 강도로 만기 후에 들어와 주느냐가 어떤 수급적인 부분이나 지수 흐름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오늘 옵션 만기일을 맞아서 특별히 준비한 시간입니다. 옵션 만기일과 관련한 이슈 진단, KTB투자증권의 박문서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